페이팔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적인 매매 기준일보다 약 한 8원, 그냥 약 3% 정도로 손해를 봅니다. 3% 정도로 손해를 봐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다 해볼까요? 3% 정도로 손해를 봅니다. 3% 정도를. 28원인가 대충 뭐 3%를 해보겠습니다. 손해를 보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 미국 법인을 설립하면 좋은 이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미국 법인 설립하는 비용은 지금 최근 제가 일본 법인 지금 마무리 짓고 있죠. 일본 법인 설립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법무사비가 뭐 한 600만 원인가 그렇고, 거기다 자본금 뭐 3천만 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했죠. 비싸기도 하고 절차도 오래 걸렸어요. 거의 2개월 가까이 걸렸어요. 그런데 미국 법인은요, 참 굉장히 친절해요. 세무사한테 동원하면 600불, 그 다음에 저기 변호사한테 동원하면 1200불에 1500불만 주면 되고요. 그러면 자본금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저 처음 할 때 그냥 제 돈 넣었다 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주고. 그럼 또 사무실 필요하지 않나요? 저희 사무실 그걸로 할게요. 그냥 넣어버리고. 미국은 전산화가 거의 안 돼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집 계약서가 뭐 이렇게 등기부 저기 뭐 등기 설정한다거나 뭐 설정 걸다거나 뭐 확정일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계약서 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거라서 좀 약간 프리하죠. 그래가지고 미국 법인 같은 설립하는데 1,500불밖에 안 돼서 기간은 2주. 제가 여기서 보낸 건 돈 제대로 송금해주고, 그 다음에 여권 스캔해서 보내주고 끝.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은 제가 줘야 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업무 영역에 따라서 이거를 커미션 제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통으로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도 결정해 달라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라는 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큽니다. 현재 아마존 셀링 하시는 분들 중에 페이온이라는 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저건 안 봐도 뻔해요. 3%에서 5% 정도 저 환차손을 가져가요. 왜냐면 수수료 따로 떼는 게 아니라 저 환차손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이베이 페이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페이팔에서 지금 이베이 셀링 할 때 수수료를 세 군데서 떼이는 거예요. 하나는 이베이 수수료 떼이고요. 또 하나는 어디서? 페이팔 수수료. 또 하나는 그 환차손에서 또 떼어나가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저는 항상 그래요. 원가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페이팔 수수료, 이베이 수수료, 환차손 28원 3% 또 떼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페이팔 수수료는 이제 저희 계정 같은 경우는 6% 빠진다 그냥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 셀러들은 뭐 대안이 없다 보니까, 비교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그 환율이 정당 환율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셀링을 하시면 나중에 아실 거예요. 정말 경쟁이 치열한 상품 같은 경우는 딱 3%만 가지고 갑자기 판매가나 판매량이 달라져요. 한 3% 정도 된다. 그러면 한 600불짜리다. 그럼 6, 3, 18, 18불 차이 나는 거예요. 얘는 618불에 팔면 나는 600불에 판매는 누가 이기겠어요? 600불에 이기죠. 얘기할 필요도 없죠. 이건 100%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저것을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3%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갖느냐. 3%에 대한, 저는 그래서 제 미국 법인의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냐면 3%가 사장님들이 미국에다 법인을 운영을 만약 한다면 월간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 봐가지고 저렴한 쪽으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미국 현지 법인 운영한다. 그럼 뭐 해봤더니 뭐 이거저거 계속 한 5,000불 정도 나갈 것 같다. 그러면 3% 정도 되려면은 월 매출액이 15만 불.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 3%면 저기 500만 원이었죠. 1억 5천에 3%면 얼마죠? 1억 5천에 3%면 약 4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매출액 한 1억 5천 미만은 페이팔로 이용해서 수수료 내는 게 나을까요? 현지 법인 설립하는 게 좋을까요? 현지 법인이 이게 페이팔 이용하는 게 낫겠죠. 근데 1억 5천 이상이 된다. 뭐 2억이 됐고 3억이 됐다. 3억에 3%면 얼마입니까? 3, 3, 9? 그러니까 900만 원. 당연히 미국 법인 설립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나 이거는 단순히 비용 대책이지 미국 법인이 있으면서 다양한 경험할 수 있고 더 비즈니스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하게 된다면 이게 실제로 500만 원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게 더 낮아지겠죠. 한 200만 원으로.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죠? 3%를 계산한 값이 200만 원보단 계산한 값이 3%가 200만 원보다 작으면 크면은 법인 설립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출 한 6%, 6, 38, 130만 원. 그러니까 한 매출이 한 6천만 원 정도 이상 되면 미국 법인 설립하는 게 100번, 1000번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 법인 설립은 나중에 이제 그 계약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그 절차라든가 거기서 텍스라든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어느 지점에다가 법인 설립할지, 지점도 있고요, 지사도 있고 현지 법인도 있어요. 지점이나 지사 같은 경우는 또 지점이랑 지사는
그 법의 적용을 어디로 받냐면 해외 지사 있다. 한국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그 나라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그 나라 법은 당연히 적용 받겠지만 한국 법에도 적용 받아요. 지점이랑 지사의 차이가 뭐죠? 지사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점 같은 영업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점은 약간 연락사무소랑 거의 비슷한 개념. 그러니까 현재 직원을 파견하는 수인데 영리 활동 못하는데 거기서 뭐 매입을 한다. 샘플 매입을 하고 거기 시장 조사 계속 주기적으로 한다. 그건 뭐 지점 정도만 해도 되는데 지사 같은 경우는 현재 거기서 물건을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회계는 다 본사랑 같이 귀속이 되는 거고. 근데 다 필요 없어. 그냥 별개로 하자. 그럴 때는 현재 독립법인으로 움직여요. 독립법인 때문에 회계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쪽이 그러니까 지사와 본지사 관계다. 그럼 본사가 망하면 지사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지점도 망하죠. 당연히. 근데 법인이 둘 다 독립적으로 됐다. 하나가 망했다? 전혀 하나는 상관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지사가 규모가 클까요? 법인이 클까요? 법인이 훨씬 크죠. 그래서 어쩔 때는 정확히 물어봐야 돼. 지사입니까? 지점입니까? 법인입니까? 물어봐야 돼. 현재 저기 테라노마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점과 지점이나 지사 관계는 현재 독립법인이에요.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현재 미국 법인은 2008년도 1월 달에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 한국 법인은 2개월 뒤인 2008년도 3월 달에 오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지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사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로 이제 봅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국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승인을 하지 않고 국가에다 승인을 요청을 해야 되고 과거 수출 실적이 100만 불 이상이 돼야지만 스무스하게 진행이 돼요. 요즘은 기준이 좀 낮아졌나는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엔 지사해야지 지점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아 귀찮아 그냥 독립법인으로 나가자 그렇게 나간 케이스죠.